어쨌든 아베 일본 전 총리가 몸이 또 건강해졌어요. 보니까 막 활동을 하시더라고. 금방 건강해졌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죽을 것 같더니 금방 나가자마자 건강해지더라. 건강해졌는지 모르겠네. 근데 꾀병이라고 늘 얘기했는데 도로 아파요 최근에는. 네. 예, 일본 검찰이 아베 총리 측근을 소환을 하면서 뭔가 위기에 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픕니다. 네. 일단 이게 너무 예정됐던 수순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후계자 결정할 때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사실 스가는 3순위 정도 되는 거였어. 그때 이제 저희 그 일본 방송 많이 해드렸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자민당 간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생각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파워는 이제 고노다로 지금 혁신상이 그 당시에 제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총재 자리를 이제 부총재로서 이거 이어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봤었는데 의외로 스가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부터 얘는 1년짜리다. 내지는 3개월짜리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스가는 나름대로 꿈이 컸어. 왜냐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 역대 3위로 높았고 70%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여세를 몰아갖고 1년 더 하고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해갖고 연임을 하겠다라는 큰 꿈을 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날아간 거죠. 첫째 날아간 원인은 고투 캠페인을 계속해갖고 전 국토를 골고루 코로나의 확산을 만들어버린 거. 고투 트래블이죠. 네. 고투 트래블을 했고 그 다음에 고투 이트를 했는데 고투 이트 역시 쉽게 말하면 이제 세금만 날려먹고 국민들이 무한 그 반복으로 공짜 식사 해먹기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민 다 도둑을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외교 정책 안에서 몇 가지 그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 부분에 다 까졌어요. 특히 올림픽이 거의 무산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스가가 쥘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이 불과 취임한 지 2달 만에 다 날아간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쟤는 수명이 끝났어라고 하면서 벌써 차기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열심히 차기에 나올 것을 다시 등장하거나 킹메이커 노릇을 하려고 나서는 애가 아베라는 거죠. 너무 웃기죠. 근데 스가가 생각엔 아베는 나를 밀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는 지가 하겠다는 둥 아니면 지가 새로운 수상을 만들겠다는 둥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총리와 관방장관으로서 해왔던 이 그동안의 관계가 역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아베가 총리였고 관방장관이 스가였죠. 스가 요시대. 그래서 아베가 밖에서 다 사고치고 다니는 거를 스가가 공무원들을 꽉 쥐어잡고 어떻게든 될 수 있게끔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왔는데 나이도 어린 놈한테 총리님 해가면서 존댓말 써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했는데 올려놓자마자 흔들다 보니까 스가가 빡이 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가 아베를 잡아먹기 시작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지. 네,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퇴임 2달 만에 아베 겨루는 일 검찰. 벚꽃 모임 의혹 본격 수사. 일본 검찰이 국가행사의 사유화 논란이 일었던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5월 법조계 인사들이 아베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최근 아베 전 총리 비서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다. 매년 지역구 지지자 등을 초대해 도쿄의 특급 호텔에서 전야제를 개최했는데 검찰은 행사 비용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욱이 지역구 지지자들은 전야제 다음 날 도쿄 신주쿠 교엔에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왔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매년 4월 열리는 행사에는 왕실 관계자와 국가유공자, 외교 사절 등이 초청된다. 아베 전 총리는 행사 취지와 관계없는 지지자들을 다수 초청하면서 국가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올해 행사는 보류됐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자신의 임기 중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게 핵심이죠. 자신의 임기 중에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중단한다. 예.
사실 이제 아베가 연루되어 있는 비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엄청 네. 많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부인이 예, 유치원 땅 그 해먹은 것부터 시작하고 학원 뭐 인허가 지 관련돼서 친구한테 수의학과 허가 내준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것들이 사실상 아베가 직접 연관됐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서 알아서 긴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야 내 친구한테 허가 내줘라든지 야 이 땅 70% 까고 우리 마누라 친구한테 등기 이전해줘 이런 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심지어 수사 과정 중에 담당 공무원이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자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 벚꽃을 보는 모임. 왜냐면 여기 관련돼서 그 당시에 초청자들 명단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경비 영수증이라든지 전체적인 기록들이 이제 스가가 관방 장관으로 있을 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싹 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아베 측이 자신 있게 조사하려면 해. 근데 우린 다 폐기해서 없어라고 얘기한 거고 검찰이 막 뒤지고 다녔는데도 이거를 못 찾았어요. 없었어. 근데 이 자료가 처음으로 나타난 게 어디냐면 국회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기록이. 국회 안에서 이 기록이 공개된 거야. 그 국회 안의 기록을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상 스가가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의 총리자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걸로? 근데 이게 이제 유일하게 쥐고 있는 약점이에요. 사실 아베는 그 도쿄 오사카 간 고속철 사업이라고 있어요. 기존에 신간센이 있는데 이보다 2배 빠른 걸로 간다고 지하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600km 갈 수 있는 뭐 자기 부상 열차식 뭐 새로운 공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90조 원 이상을 퍼발랐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90조 원을 발랐는데 90조 원 중에 대부분이 뭐 설계비라든지 기초공사비, 준비비로 다 들어갔는데 이 프로젝트가 날라갔고 이 90조 원 수주를 한 게 아베 친구예요. 이게 사실은 훨씬 크거든. 근데 이런 것들은 영수증 처리나 장부 조작이 잘 돼 있어서 잘 안 나와. 근데 이 이 지금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만일 이게 문제가 되면 큰 벌은 안 받아요. 대신에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야. 거지. 선관위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 관련한 위법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아베 자체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쥐고 스가가 아베를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네. 어제 지금 카카오뱅크로 후원했다는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송 작가님이 뭔가 지금 어제 발표를 안 한 거 아니야 우리가? 했는데 어제 읽어주면서 했어요. 읽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누락이 뭔가 좀 됐거나.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봐야 돼. 앤드류팡님도 본인도 지금 카뱅으로 했는데 왜 우진주님도 진 엘리사벳님도 내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러고 지금 다들 장부를 뒤져가지고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네. 저희 모든 후원 계좌는 전부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누락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오픈이 돼 있다는 거죠? 아니 그 통장에다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드릴 테니까. 아무튼 오늘 발표는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후원하신 분들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입니다. 라고 제이선영님께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스가하고 지금 아베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가가 이기죠. 실권을 잡고 있는 거고, 자, 요 사건을 이제 자기네들이 쥐고 흔드는 도쿄 특수부. 도쿄 특수부. 도쿄 특수부가 예전에는 워낙 맹위를 떨쳤잖아요. 최근에 약간 힘이 빠지기도 했는데. 근데 그 맹위를 떨쳤다는 게 로키드 뇌물 사건 관련해서 전직 수상 하나 잡아 넣었는데 그 수상도 병사해 버렸으니까 구속도 못 시켰거든. 근데 괜히 이제 뻥만 크게 나온 거야. 그렇지. 전직 수상도 우리가 수사 대상에 넣고 체포하려고 했는데 체포하려고 그래서 돌아가셔 버렸네. 뭐 이거거든. 근데 사실은 그때도 뭔가를 한 게 아니라 축소를 절묘하게 잘한 거야. 근데 되게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미지가.
도쿄 특수부가 나섰다. 그러면 그 정치인이 마치 굉장히 큰 잘못한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이미 사람들한테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거지. 우리가 윤짜장이 나와갖고 저는 조직에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곡해해서 들은 거지. 잘못 들었지. 우리가. 예. 잘못해서 들었던 거와 마찬가지야. 도쿄 특수부에 환상이 있어요. 환상. 그 도쿄 그러니까, 특수부가 한 방에 간 게 이번에 카를로스 곤 탈출 사건하고 닛산 회장이요. 예. 닛산 회장 사건이 이제 커지면서 이 도쿄 특수부가 개쓰레기 된 거고. 개쓰레기 됐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억지로 시키려고 기존에는 검사장 임기를 늘렸다가 그러니까 또 욕먹고 또 욕을 먹은 건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공무원 임명권이나 운영권이 스가한테 있기 때문에 자료는 자기가 국회에 보관하고 있던 걸로 도쿄 특수부를 동원하고 아베를 조지면 결과적으로 아베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아베네 측에 100명 정도의 의원이 개파로 다 몰려가 있거든. 아하.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아베를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이제 이게 그 전투의 상황이란 게 저쪽이 때렸을 때 코피 났다고 물러서 주느냐 아니면 맞받아서 몽둥이를 휘둘르느냐 이거의 차이기 때문에 다음 아베의 반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둘 사이의 밀월 관계가 깨진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죠. 끝났네 둘 사이. 네. 이제 끝났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검찰이 나섰다면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근데 관계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베보다는 스가가 낫지 않나요? 뭐 거기지만. 스가가 조금 더 대가 약하긴 한데 그거까지는 예. 또 아베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남 모르는 항복을 자꾸 이렇게 타진해 오고 있어요. 전향 의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 아베 같이 배경이 단단한 것보다는 스가 같이 전혀 그 배경이 약해서라도 더더욱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스가가 우리가 이 컨트롤하기는 대한민국 컨트롤하기는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아베는 약간 막 나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베를 이번에 잔인하게 도려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명이 하나만 없어져도 모든 중신들이 전부 다 충신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번에 아베를 제대로 스가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본 정치의 특성상 적절하게 합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적정한 선이라 함은 어쨌든 아베는 스가한테 대놓고 이제 뭔가 반발의 움직임 같은 거는 자제를 하겠군요. 그거보다도 이제 아베로서 이제 스가를 흔들고 있는 게, 야, 너 외교 너무 못하더라. 외교 고문 특사 자리를 나한테 줘. 내가 해결할게. 헐. 그러면서, 오죽하면 지금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베뿐이래잖아, 일본에서. 예? 지금 미 대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아베가 나서가지고 트럼프를 잘 타일러가지고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아니, 애들이에요. 트럼프가 아베 말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뭐지? 그 골프도 많이 쳤잖아. 아니 골프만 그러니까 치고 막- 트럼프의 말을 들어준 게 아베지. 아베 아베의 말을 말을 들어준 게 트럼프는 하나도 아닌데. 없는데. 아니 일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전부 다 아베하고 트럼프가 친해가지고 둘이 합의의 결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일본 국민들은. 세상에. 아유 어떡하나. 예 어떡하나. 답답하네요. 그것도 예, 참. 깝깝합니다요. 예. 아무튼 남의 쌈 구경 불구경은요 너무 재밌어. 요런 거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네. 파가지고 왜냐면 요게 이제 단순하게 끝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고구마 줄기가 계속 딸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신간선 얘기, 뉴 신간선 얘기 곧 나올 거고요. 또 그동안 묻혀져 있었던 그 학원 관련된 비리 얘기들, 또 카지노 관련해서 올림픽과 카지노 관련해서 뒷돈 받아먹은 의원들 다 나옵니다. 왜? 이걸 다 스가가 알고 있거든. 스가의 유일한 장점이 그건 거야. 개파가 없는 거. 다 죽여도 괜찮아. 모두 까기가 모두 까도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따라서 이 증거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 야 스가가 진짜 아베도 찔르려나 본다 했을 때는 나 나머지가, 지금부터 스가 편 이렇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가는 이번에 내친 걸음에 쉽게 끝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베를 제대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나머지 의원들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건데.
지금 그렇죠. 이미 뭐 검찰 조사하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아베는 그동안 이제 너무 그 총리 퇴임한 후에 열정적으로 활동한 나머지 내일부터 다시 병이 도져서 네,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시는 검찰 조사를 제대로 가서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또 드러눕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네요. 지켜보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그분하고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그 사람 한둘이야? 아팠다가 다시 안 일어났다가 제가 기관지가 나빠서 코골이가 좀 수강 생활이 어렵고요. 코를 골아서 자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 억울하게 감방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거는 이분이랑 비슷한 꼴이 되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네. 네. 근데 너무 안 똑같네요. 네. 막 그냥 이미지만 비슷하게 받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죠. 화웨이 스마트워치. 이어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음질이 깨끗하고요. 폰하고 150m 떨어져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 요렇게 옆을 뚝 누르니까 요게 이렇게 뿅 하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어폰인 거예요. 요 부분을 귀에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고, 요걸 빼가지고 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넣으시면은 다시 딱 여기 피부에 네. 정확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돼가지고 딱 달라붙어요. 생활방수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심장 박동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고혈압, 당뇨, 운동 칼로리 스텝도 있지만 동맥 안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심부전이나 코로나 같은 걸로 인해서 호흡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란스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성능 되는 이어폰 하더라도 2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사장님이 광고주님이신 아닙니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광고주. 아니요. 송 작가님이 광고주예요. 제가 야매로 들여온 거 아니고요. 정식 하웨이 코리아에서 수입한 정품이고 AS도 전부 화웨이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삼성, 애플과 함께 세계 3대 스마트폰 메이커고요. 이거 충전해서 쓰는 거 맞아요. 10분 충전으로 4시간 통화 가능해요. 스포츠 밴드는 19만 8천 원, 가죽 밴드는 비싸 24만 2천 원. 앞으로 이 스마트 밴드를 구입하시면 모모토몰에서 이거를 원 플러스 대박. 드립니다. 네. 차량 충전기를 같이 보낸 거야. 53,000원짜리 모델 네. 이 두 종입니다. 색상 다 랜덤으로 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 10% 내드리던 그 파켓몰에서 혜택보다 훨씬 큰 혜택입니다. 모모토 몰에서 화웨이 스마트워치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저희가 파는 게. 어. 모모토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진짜. 이러면 진짜 사주실 거죠? 이건- 네. 구매하세요. 네. 구매해주시고 인증샷 올리면 송 작가의 선물 화장품 3종 세트 갑니다, 여러분. 네, 다음도 약간 일본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주일 대사가 강창일 씨로 내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한국일보 일본 일면에서 썼습니다. 문 대통령 주일 대사에 한일 의원연맹 회장 출신 강창일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주 일본 대사관 특명 정권 대사로 내정했다. 강 내정자는 4선 의원 출신이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일본통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촉발한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을 조속히 풀어내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담은 인선이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신임 주일대사 발탁 소식을 전했다. 제주 출신인 강 내정자는 제주를 지역구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내리 당선된 4선 의원 출신이다. 국회의원 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에 이어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일대사 교체는 남관표 현 대사가 지난해 5월 부임한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남관표 대사는 일본한테 너무 뭐랄까 그 딸을 많이 당해갖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얘네들이 그 맨날 불러갖고 항의하고 근데 지네들 외교 사안이나 중요한 사안 있으면 직접 대사한테 전달 안 하고
밑에 하급 공무원들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하고 이런 꼬라지들이 많았거든. 심지어 우리 청와대에도 대사가 있는데 자기들한테 그 협의 사안 있으면 팩스 보내라고. 아니, 팩스를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팩스 보내달라고 이따위 짓거리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강 내정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예상을 내놨습니다. 누가 와서 호의적이라 그래, 걔들 지금. 그래요? 힘들거든. 뉴스원 일언론 일본통 강창일 대사 내정 한일 관계 재건 의도. NHK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을 잘 아는 원로 정치인을 주일 대사로 기용, 악화된 한일 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통일자 정치권에도 인맥이 있는 강 전 의원을 기용해 관계 재건을 도모하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그가 의원연맹 등을 통해 일본 정계에 인맥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2017년 한일 의련회장에 오른 뒤에는 자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 및 정계 인사들과 회담했다고 덧붙였다. 유미우리 신문도 강 내정자는 일본을 오래 연구해온 역사학자로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지낸 일본 통이라고 전했다. 네. 이분이 도쿄대학교 나왔어요. 일본어 잘합니다. 네. 사실 일본 대사로 보내기에는 우리 이낙연 총리가 딱이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아니 이제 그분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계시니까. 네. 아이, 그렇죠. 내가 보기엔 딱이었는데. 아무튼 네. 이분이 그 중진이긴 해도 좀 오래 쉬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진 분이긴 한데요. 네. 어찌 됐거나 일본 정계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하고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뭔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도 시민단체가 있군요. 아니 뭐 일본이라고 일베하고 태극기 부대만 일장기 부대만 있겠어요. 근데 어찌 됐거나 이제 그런 쪽의 민간 교류나 이런 쪽 안에서도 역할이 좀 클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일 관계나 이제 뭐 경제 전쟁 상황이니까 그러겠지만 기존의 한일 간의 경제 교류는 공식적인 채널보다도 이런 민간 교류 차원에서의 행사나 모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자주 방문하기에 하고 자주 만나기에는 양쪽 국가 정상이 다 부담이 커. 왜냐면 일본이랑 한국이 만난다 그러면 서로 상심지를 크고 보거든. 양쪽 언론이나 국민들이. 싫어하죠. 혹시나 뭐 양보하거나 뭐 이거 할까봐.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의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운영되던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 의원연맹은 자민당이 늘 끼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갈 때만 대접을 받았고 우리 진보 정부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의원연맹 활동이 극히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사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의원 연맹을 통한 이거를 뭔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는 큰 시도인 거야. 큰 시도다. 예, 왜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컸을 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정책들과 민주당하고의 합을 맞춘다는 거는 사실상 완전히 물갈이가 된 상태에서 새 사람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주일 대사로 내정되고 출신이 한일 그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불현듯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신나게 욕했던 표 아저씨. 네, 김진표. 표 아저씨가 일본에 가서 만나보고 뭐 대통령하고 뭐 관계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표 아저씨의 의견을 완전히 쌩까고 내 사람, 내 친구, 나 아는 사람으로서 의원연맹에 지금에 있는 강창일 대사를 보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이 예를 들어 뭐 지일파를 보냄으로 인하고 한국이 먼저 수그리고 들어간다는 이런 거 아니고 지금까지 서로 안 만나본 의원들끼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의원 대 의원 관계가 유지되면 이게 오히려 정상들이 이 무리한 그 국민들의 기대와 시선을 받으면서 하는 것보다 외교적으로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루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많은 정도면 지일파 아닌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러니까. 수박이다, 반문이다. 예, 지금 인사 참사 또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용인술 안에
친문으로서 고위직 차지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거의. 없죠. 예. 부담스러워서 친문 인사를 데려다가 고위직에 앉힐 수가 없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인사와 장관들과 행정부의 관료들이 자기 역량들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걱정은 3년 전에나 하시고 지금은 대통령의 판단을 믿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부르잖아. 불러갖고 이렇게 자꾸 일본 쪽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쟤네들도 우리한테 부탁하고 사정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스가가 지금 아베랑 전쟁을 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뭔가 진전된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일본이 밉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외교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최대한 이어내서 독도 문제, 칠광구 문제, 역사 문제, 이 뭐 남북하고 북한하고의 북일 수교 문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대통령 임기 안에 어느 정도 진전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을 믿고 임명을 했으니 제대로 일해라 라는 식으로 감시의 눈초리, 견제의 눈초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면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들 역시도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 맞아요. 똑바로 해 라는 걸 사실 계속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생각은 그냥 그건 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니들 월급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 우리도 좀 우리 삶을 살자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온다가 지난 그 이명박근혜 정권을 저희가 겪었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 싶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내 국민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시각으로 사실은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수박들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대통령이 똥 싼 놈 주저앉히는 스킬 보셨죠? 네. 우리가 그런 경제 수장을 같이 하면서도 세계 으뜸 가는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영인수는 무조건 내 편만 가지고 내 주변 사람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남의 편도 중립에 있는 편도 적절하게 잘 쓰는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게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통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조금 믿고 기대합니다. 네, 이 와중에 제가 강창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한국경제에서 주일대사 내장 강창일도 똘똘한 한 채 보유라면서 단독을 냈어요. 이게 왜 단독이야? 자기들이 보니까 한 채밖에 없다. 집이. 근데 그게 단독임. 똘똘하다. 똘똘한 한 채다. 두 채면은 욕하려 그랬는데 한 채다 보니까 야, 이거 이것도 기사네. 욕하기가 애매해서 똘똘한 한 채. 네. 몇 평이면 똘똘한 거야? 한 40평은 돼야 똘똘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 더 이상 아이고야. 보기 싫습니다. 아무튼. 예, 네. 참, 예.